안녕하세요. 물류 현장의 당신. 요즘 그 탄소 배출량 문제로 머리 아프시죠? 특히 이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 CBAM 시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에서 탄소 발자국 이거 대체 어떻게 제어하는 거야? 이런 질문 저희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물류 탄소 배출량 측정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국제 표준부터 실제 도입 전략까지 쭉 살펴보시죠. 준비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관리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됐죠. 이게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비즈니스에 좀 실질적인 그런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GLEC 프레임워크라는 거, 이 기준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 GLEC 프레임워크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솔직히 그냥 또 하나의 복잡한 규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국제 표준과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업데이트된 GLEC 프레임워크 버전 3.1은요. 물류 탄소 배출량 계산이랑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 있잖아요. ISO 14083. 아, 14083. 네, 그 ISO 14083 표준과 이제 100% 일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EU CBAM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ISO 14083 탄편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보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많은 글로벌 화주 기업들이 물류 파트너 선정할 때 아예 GLEC 기반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 벌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규제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된 거죠. 이번 3.1 버전에서는 중국 관련 배출 계수도 추가되고 선박이나 항공운송 계산 정확도도 더 좋아졌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GLEC를 따른다는 게 결국 국제 표준 ISO 14083을 맞추는 거고 그게 CBAM 대응이랑 또 고객사 요구까지 다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뭘 측정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 그 스코프 1, 2, 3 이건 뭔가요? 네, 그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라고 국제적인 약속 같은 건데요. 배출원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나누는 분류 체계입니다. 우선 스코프 1은 직접 배출이에요. 가장 직관적이죠. 당신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트럭이나 선박이 쓰는 연료, 물류창고 난방연료, 아니면 그 냉동 냉장 설비에서 냉매가스 새는 거, 이런 게 다 해당돼요. 계산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 100리터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 경유 배출 계수 한 2.582kg CO2L 정도 되는데 이걸 곱해서 258.2kg CO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 직접 쓰는 연료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스콥 2는 간접 배출인데 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회사가 사서 쓰는 전기나 스팀 같은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배출이에요. 물류센터 전기 사용, 전기 지게차 충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전력 사용량, 킬로와트에다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전력 배출 계수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가령 1000킬로와트를 썼다면 여기에 한국 기준 계수, 예를 들어 0.4593kg CO2 킬로와트를 곱하면 459.3kg CO2가 되는 식이죠. 사서 쓰는 전기. 오케이. 그럼 마지막 스코프 3는요? 이게 제일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스콥 3가 사실상 핵심이고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당신 회사의 직접적인 활동 외에 그 전체 가치 사실,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다 포함해요.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외부 협력 업체가 운송하는 거, 업스트림, 그리고 판매된 제품을 고객한테 배송하는 거, 쓰고 나서 폐기하는 거, 다운스트림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와, 범위가 진짜 넓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핵심이고 까다롭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요. 보통 물류기업들 보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스콥 3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70, 80%요. 진짜요? 그렇게 많이요? 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트럭 스콥 1이나 창고 전기 스콥 2보다 오히려 협력사 활동이나
고객한테 물건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탄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협력사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야, 70, 80%라니.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이거 다 측정하려면 뭐 엑셀 이런 거로는 택도 없겠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꼭 필요하겠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디지털 전환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미 쓰고 계신 운송관리 시스템 TMS나 창고관리 시스템 WMS에 있는 운행 기록, 거리, 뭐 적재량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연동하는 게 일단 첫걸음이고요. 여기에다가 섬을 인터넷, IoT 센서 같은 걸 활용하면 차량별로 실시간 연료 소모량이라던가 냉장 컨테이너 온도 변화 같은 아주 세밀한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클라우드 기반 탄소 관리 전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플랫폼들은 데이터 통합 분석은 기본이고 GLEC 같은 최신 표준이나 배출 개수도 자동으로 다 적용해주고요. 심지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배출량의 예측이나 감축 방안 최적화까지 도와줍니다. 기술적인 해결책은 좋은데 이게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 갖추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 지원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마침 2024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디지털 기반의 자동 MRV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MRV가 측정, 매저, 보고, 리포트, 검증, 베리파이의 약자인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해주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니까 특히 중소물류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1단계는 한 1, 2개월 잡고 기초 다지기 단계예요. 우선 우리 회사가 가진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TMS나 WMS 데이터 현황부터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쉬운 스코프 1하고 2 배출량부터 측정하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2단계는 한 2, 3개월 정도 시스템 연동 단계입니다. 이제 파악된 데이터들을 탄소 관리 시스템이랑 연결하고 필요하면 뭐 IoT 센서 같은 하드웨어도 설치하고요. 데이터 수집이랑 계산을 자동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고도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코프 3 데이터까지 통합하고 AI 분석 기능을 도입하거나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걸 구축하면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단계별로 딱딱 나눠주시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GLEC 프레임워크 준수하고 스코프 1, 2, 3 정확히 이해해서 측정하고 또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 도입까지 오늘 물류탄소 발자국 측정의 핵심 제대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 탄소 배출량 측정이 단순히 규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운영의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삼고 또 ESG 경영 실천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결국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이자 전략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관점 전환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당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는 지금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 어떤 단계를 밟고 있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친환경 물류 서비스, 그거 도입하면 정말 돈이 될까? ROI 분석과 실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